이번 영상에서는 강남의 전세가 하락한다는 얘기가 많아서 그거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러면서도 둔촌주공, 그다음 개포 이런 애들이 요거는 분양이고 요거는 입주 이런 게 있어서 여기 대단지인 헬리오시티 혹은 여기 잠실 LS 아파트, 잠실 파크리오 이렇게 굉장히 대단지면서 선호도가 높은 단지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죠. 입주가 2018년이었던 거에 반해서는 지금 전세가 많이 올랐다가 내려갔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도 34평 기준으로 보면 23억 8천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보면 13억 정도 내려온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럼 한 10억 정도나 차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도 15억 9천이었는데 최근에는 여기 보면 굉장히 낮게 거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헬리오시티 전세 어떻게 하나 이렇게 적어봤는데 헬리오시티도 그렇고 엘스도 그렇고 파크리오도 그렇고 다들 이제 전세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세 15억에서 6억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헬리오시티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굉장히 공격적인 기사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2022년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이때는 지금 보면 입주 폭탄이니까 이게 확실히 헬리오시티가 대단지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왜 이런 건지 진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입지 좋은 아파트예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송파역에 바로 가까이 있고 조금만 가면 호수도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공원도 가깝고 이쪽에 있는 일자리들도 가깝기 때문에 입지는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모두가 원하는 아파트 아닌가요? 헬리오시티 정도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아파트 살펴보면 총 9,500세대나 되는 굉장히 대단지입니다. 거의 1만 세대가 되는 아파트고요. 이렇게 1만 세대가 있다 보니까 앞에 보신 것처럼 입주 폭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2018년 12월 18일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이제 저희는 34평, 33평 이런 애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전세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얘네들이 특이한 건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6억이 된 거냐 이런 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세가 15억 8천이 최고가입니다. 최고가이긴 한데 최근에 이렇게 6억 5천 이런 거래가 나왔다고 해서 기사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헬리오시티가 굉장히 고층인 것 같기 때문에 7층이 그렇게 고층은 아닌데 그래도 6억 5천이면 얘가 어떤 매물인지도 궁금하고요. 나머지 매물들은 특히 이런 게 없잖아요. 거의 8억에서 9억 정도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임대주택 이런 경우라 그러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헬리오시티가 있고요. 여기 보면 208동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208동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아파트니까 이쪽으로 굉장히 천이 가까운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405동이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405동은 어디 있냐 보면은 405동의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니까 이쪽은 이렇게 공원이 가깝고 이쪽은 송파역이 굉장히 가깝네요. 송파역이 가까운데도 6억 5천에 나왔다는 거는 조금 희한하긴 합니다. 근데 혹시나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이쪽을 바라보는 매물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다 이렇게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얘만 이렇게 꺾여 있는 느낌으로 있으니까요. 여기 조금씩 꺾여 있는 애들이 그렇게 조금 저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요거는 조금 특이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8억에서 9억 정도의 전세가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요 분이 조금 더 높게 거래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아파트는 잠실 LS 아파트인데요. 저번에도 살펴봤는데 여기 있는 석천호수도 굉장히 가깝고 한강도 굉장히 가깝고 이렇게
역까지 있는 굉장히 입지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있고 잠실세역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뭐 출퇴근하기도 편하고 놀기도 편한 이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알아보면 이제 총 5,000세대나 되는 아파트고요. 거의 6,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14년에서 15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할 수 있고, 조금 연식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아파트 거래가를 살펴보면 전세가 14억 6천 정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으로 보게 되면 한 8억 정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죠. 거의 6억에서 7억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고, 전세 최고가는 15억 5천입니다. 34평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최근 거래를 보면 8억 5천까지 나와 있어서 이렇게 바로 빼게 되면 7억이 빠진 느낌이고 거의 50% 정도 하락한 느낌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9억, 11억짜리도 나오고 있어서 요게 조금 동호수가 안 좋은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층 같은 매물이 9억에 나왔는데 요 전세는 8억 5천이니까 130동이 어딘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130동을 찾아보니까 130동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뭐 동호수가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131동인 1층이 여기 9억에 빠졌는데 130동의 16층이 이렇게 빠졌다는 게 가격이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최근 거래를 보면 11억이기 때문에 153동, 162동 찾아보면 153동은 여기 있고 162동은 여기 있습니다. 162동도 내부에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외곽에 있고 153동은 내부에 있지만 여기 층은 20층으로 11억에 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히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15억 5천이 너무 높게 나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펴볼 아파트는 여기 있는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입니다. 바로 올림픽공원이 바로 옆에 있고 이렇게 웅춘토성역도 가까이 있고 잠실나루도 가까이 있어서 더블 역세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공원이 굉장히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대단지인데요. 6,800세대 거의 7,000세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지어서 14에서 15년 차 아파트가 되니까 엘스랑 거의 연식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세가 34평 기준으로 최고가는 16억에 나왔습니다. 16억에 점이 찍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15억 9천이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는 여기는 최근에는 많이 안 떨어졌고 여기 오히려 22년도 초에 이렇게 최저가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최근에는 한 8억 6천 정도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 두 개 차이로 하면 한 7억 정도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 너무 높았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 게 여기 보면 대충 요 범위 안에 있는데 얘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게 34평도 굉장히 여러 가지 평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평형의 전세를 찾아봤더니 최고가가 13억 정도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는 조금 이렇게 낮은 것도 있는데 6억 7천 이런 매물도 있긴 한데 그래도 최고가를 바로 15억 9천이라고 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13억 정도에서 지금 보면 7에서 8억 정도로 한 6억에서 7억 정도는 빠지긴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이 이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전세가 많이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낮게 내려간 물건들은 어느 동에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가면서 정말로 이런 게 그냥 크게 말해서 15억에서 뭐 8억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8억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5억이 너무 높게 거래가 된 것인지 15억이 너무 높게 거래가 된 것은 아닌지 그런 거 한번 살펴보면서 전세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런 기사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18년도에 나왔던 이런 입주 폭탄과 역전세 같은 게 2022년도 12월에도 전세 물건이 많이 늘어났고 역전세가 비상이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입주 폭탄이 문제이기 때문에 순촌주공이 10,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이런 입주가 나오면 다시 전세가 내려가서 역전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또 보여주는 게 둔촌주공도 이제 역전세난에 입주할 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3천 가구 입주를 앞둔 개포도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포가 송파에서 거리가 은근히 있는데 이게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전셋값이 주변에서 4억에 내렸다고 합니다. 개포가 여기 있고 송파가 여기 있으면 여기 천이 이렇게 흐르고 이 가격이 하락이 여기 근처까지도 영향을 주면 여기 근처가 가연에 내려가서 이쪽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생활권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전세가 저렴하면 이 정도 거리는 내가 감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규제 해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조정지역까지 풀린 건 아니고 대신에 대출이 풀렸죠. 이 대출이 풀렸지만 결과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를 해야 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매매에는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고 매매 가격이 지금 엄청 하락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매매랑 붙게 되면 전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세는 결과적으로 금리가 올라서 지금 뭐 5억을 빌렸으면 뭐 100만 원씩 내야 됐다. 그러면 지금은 200만 원씩 이렇게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만 원의 이런 금리가 부담이 돼서 전세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입주 부담이 앞으로도 계속 남을 것 같은 게 지금 개포에서 3,000세대가 남아 있는데 나중에 2025년도에 이제 둔촌 주공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이게 만세대이기 때문에 이때도 다시 전세가 하락하는 압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전세가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당장 개포의 3,000세대로도 저렇게 영향을 받는데 이전에는 분명히 헬리오시티라는 거의 1만 세대라는 입주가 있어서 내려가는 반면에 지금은 고금리 시대이기도 하고 3,000세대만 있어도 쭉쭉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서 2025년까지 역전세 현상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둔촌주공으로 한 번 더 전세가 내려가면서 매매가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